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주제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구글의 스테디아라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인데, 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이미 서비스를 종료했어요. 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제안한 방법들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방법들이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하나씩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스테디아라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이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제 서버가 있으면 게임을 우리가 할 때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키를 입력하면 서버에서 이제 게임을 계산을 하는 거죠. 화면을 만들고 화면을 이제 출력해 주는 거죠. 실제 뭐 게임 화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보내고 출력을 보내는 시간이 이제 걸린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입력 지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키를 넣었는데 키를 넣은 게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 그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여기 2t만큼 걸리겠죠. 그래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 오는데 걸리는 시간 합쳐서 이게 응답 시간이고 응답 시간이 길수록 사람들이 입력 지연이 길다고 느낀다 라는 걸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네트워크로 가는 게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하더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과 데이터를 주고받기 그러니까 주고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ET가 0.133초라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 1초 동안 지구를 7.5바퀴 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33초 정도 걸린다. 서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 ET는 합쳐서 0.133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극복 가능한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용자 클라이언트와 게임 서버를 가까이 배치하는 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뭐 가능한 한 서울 근처에 서버를 두고 이제 서로 물리적으로 통신하는 거리를 줄여주는 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구글 스테디아에서 제안한 어떤 일종의 기술 이름이 있는데요. 이게 네거티브 레이턴시라고 이제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시간은 파지티브 레이턴시예요. 응답 시간은 항상 양의 값을 갖잖아요. 근데 네거티브 레이턴시라고 불리는 기술을 쓰면 양의 응답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0에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기술이 실제 구현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스테디아의 부사장님께서 한번 질러본 거죠. 그래서 인터뷰에서 입력 지원 문제를 응답 시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써 있는 게 밑에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게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미리 실행을 해서 사용자의 입력에 미리 대응을 하거나 혹은 사용자의 입력이 앞으로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걸 예측해서 사용하겠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하면 실제 양의 응답 시간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마이너스 응답 시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응답 시간이 0에 가깝게 체험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인터뷰 내용만으로 원리를 추측하면 이 두 가지가 있다. 스페큘레이션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프레딕션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페큘레이션은 이제 좀 간단하게 말하면 사용자가 미래 응답 시간만큼 동안 무슨 입력을 할지 모르니까
미래에 가능한 모든 입력 조합을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입력 조합에 대해서 화면 결과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네가 뭘 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놨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이제 프레딕션 뭐냐면 사용자가 이제 미래의 응답 시간 동안 무슨 입력을 할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치 넌 뭘 누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다음에 그 화면 결과를 미리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기술을 이제 사용해서 네거티브 레이턴시를 구현하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제대로 결과를 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네거티브 레이턴시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글에 참고 출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이 무척 잘 만들어져 있는 원문이기 때문에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제가 쓴 글은 추가 해설판에 가깝다라는 거 얘기. 그래서 실제 실험 대상으로 리듬 게임을 저도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는데요. 게임 하는 법은 그냥 떨어지는 막대가 흰색 박스 안에 들어올 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안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 리듬 게임이 이제 네거티브 레이턴시를 테스트하기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우선 리듬 게임 자체가 입력 지연에 무척 민감한 게임 장르고 이 조작이 단순하기 때문에 미래의 입력 조합을 만들 때도 가지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걸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키 하나만 사용한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게임이 실행이 되고 이제 게임을 실행하고 나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제가 만들었는데도 되게 못하죠. 어쨌든 그 게임을 수행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게임이 돌아가는지 우선 설명드리려고 한번 실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 이제 흰색 박스 안이 이제 반전이 되고 적절한 타이밍에 흰색 박스 안에 막대가 들어올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내 컴퓨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게임을 깔아가지고 게임을 수행했다. 이제 응답 시간이 거의 0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응답 시간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하얀색 영역이 반전이 된다. 스테디아 같은 스트리밍 게임 서버를 쓰는 경우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입력과 화면 출력을 이제 보내는 구조죠, 서로한테. 그때는 이제 응답 시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 시간이 뭐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입력을 전송한 게 네트워크 전송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입력이 화면 출력에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이것도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제 스페이스가 막 이렇게 가져요, 요 옆으로. 그 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넘어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시간, 스페이스가 가고 화면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 아까 2t라고 했죠. 이 시간 동안이 이제 입력이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게임 해보시면 여기 하얀색 바가 채워지는 순간이 내가 스페이스를 누르고 나서 한참 있다가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스테디아가 직면한 과제인 거죠. 가장 큰 과제였던 거죠. 다른 스트리밍 게임 서버를 이용하는 서비스들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안한 방법이 이제 스페큘레이션이에요. 스페큘레이션의 논리가 뭐냐면 이제 사용자의 입력으로 다음으로 바뀔 수 있는 상태, 게임 내 상태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할 수 있는 상태가 유한하니까 몇 개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화면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 미리 만들어 놓은 결과에서 실제 상태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미리 만들어 놓은 결과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네가 뭘 누를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각각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일을 이제 설명드리면, 서버에서는 미래 응답 시간에 발생 가능한 모든 입력 조합과 그에 대한 화면 결과를 만들어요. 이 리듬 게임을 예로 들면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를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닐 때를 이제 0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스페이스를 이제 1프레임 때 눌렀다가 2프레임 때 안 눌렀다가 3프레임 때 안 눌렀다가 4프레임 때 눌렀다. 그러면 이 결과는 1, 0, 0,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눌렀을 때를 1, 안 눌렀을 때를 0으로 했을 때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미래의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게임 스테이트를. 그래서 이 4프레임 동안에 이제 가능한 조합의 개수는 16가지가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0, 0, 0, 0, 0, 0, 0, 1, 0, 0, 1, 0 해서 1, 1, 1, 1까지 이게 16가지 조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16가지 미래 응답 시간에 대한 조합이 생기는 거고, 이 조합에 대해서 화면 결과를 미리 다 만들어요. 그래서 미리 다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화면 결과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서버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볼게요. 서버에서 보내준 화면 결과를 받아가지고 최근 4프레임간의 사용자의 입력이 없었으면, 그러면 0000의 화면 결과를 받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최근 4프레임간의 가장 과거의 첫 프레임만 입력했다면 1000의 화면 결과를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프레임간 최근 프레임만 입력이 있었다면 0001의 화면 결과를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화면 결과를 가지고 내가 화면을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서버 기준으로는 미래에 가능한 결과가 여러 개 있었는데, 클라이언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화면을 출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스페큘레이션의 장점, 단점을 얘기 드리면, 우선 장점부터 미래의 응답 시간만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완벽한 네거티브 레이턴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고, 이제 단점을 얘기하면 게임의 상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지원되는 프레임이, 그러니까 응답 시간이 뭐 6프레임으로 늘었다. 그러면은 2의 6승만큼의 조합이 생기는 거죠. 64개의 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8프레임으로 늘었다. 그럼 2의 8승이니까 256개만큼의 조합이 생기는 거죠. 256개의 조합을 화면으로 만들어서 다 네트워크로 보낸다면 생각을 하면 서버에서 할 일이 엄청 많아지고, 서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로 가야 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서버와 네트워크에 추가 부담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죠. 미리 모든 가능한 미래 결과를 만들고 보내는 방식을 이제 스페큘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잘 못하지만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런 기술 적용하지 않고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움직임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입력에 대한 경험이 좀 나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다만 이게 중간중간 화면이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그게 이제 내가 완전히 응답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가 갑자기 튄다든가 이럴 때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결과가 틀리게 나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고른 네트워크 전송 시간도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것도 짧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딕션은 만약에 사용자의 입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플레이를 했다, 혹은 전반적으로 플레이어들이, 평균적인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한다,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 상태가 있고, 게임 상태가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시간이 뭐 게임을 시작한 지 뭐 0.5초가 지났고, 다음 바가 어디 있고, 지금 뭐 인풋이 스페이스가 들어왔나, 뭐 이런 식으로 제 게임 상태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상태를 보고 스페이스 버튼을 누를지 안 누를지 1, 0을 뭐 예측한다거나, 혹은 이제 전체적인 상태를 예측하는 형태로도 구현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게임 상태가 똑같이 들어온 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0000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0001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1111이 나올 확률, 뭐 예를 들어서 16가지 경우에 대한 뭐 확률을 반환해 준다든가, 예측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측된 사용자의 입력에 맞는 화면만 보내는 거예요. 게임에서 예로 든 예측 결과는 뭐냐면, 사용자가 완벽하게 잘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수라서 항상 맞는 타임에 스페이스를 누른다고 예측을 하면 그 결과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그 하나만 보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정하고 있는 거는 완벽한 예측기고, 완벽한 플레이어를 예측하는 거예요. 완벽한 플레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예측기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건 뭐냐면, 이제 완벽한 플레이어. 항상 맞는 타이밍에 스페이스를 누른다고 예측했을 때 예측한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키를 하나도 안 누를게요. 아예 플레이를 하지 않은 거죠. 계속 스코어가 1010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죠. 틀린 예측이 들어왔을 때에도 어쩔 수 없이 화면이 하나밖에 안 왔기 때문에 틀린 예측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입력이 서버에 반영이 되면서 그 다음 프레임이 넘을 때 이제 이게 다시 올바른 값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화면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린 예측에 대한 페널티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화면 전환이 깜빡임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스코어가 계속 1010 바뀌잖아요. 이제 장점 뭐냐, 이제 서버에 큰 부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예측해서 보내주면 되니까 서버 입장에서는 그냥 예측기가 동작하는 정도의 부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 드린 두 가지, 프레딕션이랑 스페큘레이션, 이 기술을 둘 다 활용할 때 어떤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예요. 프레딕션의 결과로 화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입력의 확률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여러 입력에 대한 확률을 이제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게임에서 막대가 거의 없는 구간에서 스페이스를 누를 이유가 없죠. 그럴 때는 사용자의 입력의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예측기가 예측하는 결과가 0000이 99.9%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막대가 빽빽한 구간에서는 이제 사용자의 입력에 여러 조합의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00이 20%, 그 다음에 뭐 1001이 16%, 그 다음에 0100이 15%,
그 다음에 0010이 14%, 그 다음에 0001이 10%.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여기 다른 입력도 있겠죠. 이게 이제 나머지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이 나왔을 때 10% 이상의 화면 조합에 대해서는 드로잉을 하겠다. 그러니까 위에 5가지 조합에 대해서 화면 결과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특정 값 이상의 확률을 갖는 입력 조합들로 이제 화면을 스페큘레이션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 밑에서는 그냥 막대가 여기 근처에 도달했을 때 이때는 화면을 16가지를 만들고 이제 막대가 그 밖의 영역에 있을 때는 그냥 한 가지만 뿌려주는 형태로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되게 못하죠. 늘지를 않네. 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서버에서 한 번에 한 가지를 보낼 때도 있고 한 번에 16가지를 보낼 때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프레임을 화면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준다. 그래서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제 어느 정도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 틀리면 여전히 화면 전환으로 깜빡이고 예측이 너무 다양하면 이제 서버 계산과 네트워크 대역폭의 부담이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한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측기의 성능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구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 게임 서버가 계산 속도가 무한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응답 시간이 일정하고 대역폭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때. 현실은 구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면 계산 네트워크 자원에 한계가 있죠. 요새는 뭐 30프레임도 겨우 그리는데 그 안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16가지 조합, 5가지 조합 뭐 이런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의 출렁임. 응답 시간이 예를 들면 뭐 30ms로 올 때도 있고 뭐 50ms로 올 때도 있고 뭐 60ms도 올 때도 있고 드롭도 있고 막 이러면 그 사이에 발생했던 입력이 반영이 안 되거나 혹은 한참 뒤에 반영되거나 한참 빨리 반영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자의 입력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모델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새 선도적인 기업들이 이제 AI라는 명목하에 뭔가 많은 걸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뭐 결과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지만 사용자의 입력을 모두 예측할 수 있다면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만들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뿐더러 이런 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왜 게임을 할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거티브 레이턴시를 구현하지 못한 이유도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겠죠. 실제로 이런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실제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거를 구현하려면 게임의 상태를 여러 가지 만들고 이제 그 상태에 맞는 화면 구성을 미리 만들어 놓는 추가 구현이 필요하죠. 어떤 게임들은 뭐 내부적으로 이런 로직을 이미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버에서 화면을 보내는 대신에 이제 게임의 상태를 대신 보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작은 거죠. 상태만 서술해서 보내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이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는 현존하는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게임업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그 다음에 이제 순간적인 타이밍이 중요한 일부 게임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술을 적용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다른 게임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거티브 레이턴시는 이론적으로는 적용 가능한 기술이지만 실제로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테디아에서도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 적절한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의 경향이죠. AI라는 거를 자꾸 강조하는 머신러닝 테크닉을 강조해서 뭔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도의 구현물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본문이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오늘이 4월 8일이잖아요. 이제 지금 무척 중요한 기간인데 가능하면 선거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